시작합니다. 지난주 장편이었습니다. 김성구 박지훈 이번 청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좀 목보다 보니까 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재판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닌 걸로 개그맨이냐 혹은 방송하는 또 이게 변호사님들이 많잖아요. MC냐 방송에 또 몰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예 재판을 안 하는 분들 있죠.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뭐 반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재판을 했었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법천지에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면은 진짜 변호사로서 이 인식이 안 돼 있고 너무 재밌게 방송에서 말을 잘하니까 다들 저 사람한테 방송을 맡겨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재판을 맡겨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혼 쪽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죄송합니다. 편하게 쉽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오늘 오프닝으로 선택한 이야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오신 분들 박지훈 변호사 또 오시니까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인사도 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이러고 계신데 지금 보세요. 뭐 지금 김성수 TV 10만 갑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10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3,000명 남았는데 2,700명쯤 남았거든요. 구독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변님 언제 주시냐고 워커홀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주말 토일에 푹 쉽니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현란한 혀를 못 본다고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마스크 드릴까요? 그거 좋은데. 아니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마스크 아닙니다. 그 마스크를 딱 쓰면 입술이 더 강조돼 보여가지고 보기 좀 이상 같은데요. 박지훈 변호사의 또 아주 두툼한 입술이 더 두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 같은데. 우리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저 이거 선택해 봤어요. 여기 참 저는 이거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아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저도 아는 사람이죠.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들인데. 김미선 기자님, 그렇죠? 김미선 기자죠. 이 김미선 기자 채널 A의 이제는 거의 뭐 얼굴이죠. 그래서 간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임 줄이라더니 김어준 방역 위반대 거짓 해명까지 김승현 기자. 카페에서 턱스크 수다 김어준 일행은 5명 아닌 7명이었다. 최아리 기자. 턱스크하고 5명 모임 김어준 음료 마신 직후였다. 김웅경 기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주 그냥 김어준 하나 죽이려고 난리 났어.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 잠깐 다녀왔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상당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녹화 뭐 이렇게 주말 특근 때문에? 같은 거 이제 진행 특근이 있는데 그거 가끔씩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작가진들 찍혔던 작가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 촬영했던 사람이 그렇죠. 나이 좀 드신 분이 그러면서 그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지. 근데 자 어떻게 하면 7명쯤 모일까 맞춰서 했어요. 제 업무적인 부분은 뭐 그런 부분 떠나가지고 뭐 차 마시려면 당연히 마스크 내릴 수밖에 없던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 그런 사과했잖아요. 거고, 사과한 거고.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어떤 양상이 이거 TV조선이에요. TV조선 이게 프로그램이 뭐죠? 이 윤정호 국장님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쪽에 TV 프로그램 지금 국장님이시죠? 정치부 국장 아닌가요? 정치부 차장되고 차장이죠. 저기 김미선님 정치부 차장되고 이분이 이 뉴스 프로그램 이게 오전 뉴스 프로그램인가의 PD님이실 거예요. 국장님이신 거죠. 국장이죠. 그런데 이분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지금 다 모였어요.
생일 파티를 한 거야 사실. 지금 어디 뭐 지자체장 하나가 생일 파티에 보건소 네, 보건소장 하나가 생일 파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난리 나고 공격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요. 심지어 이렇게 해피 이런 것까지 붙여놓고 했으면 이거를 5분 사진 찍기 위해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뭐 회사 같긴 한데 회사죠 여기.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책상 같은 거 회사 보면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도 심각한 기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래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런 모양새라서 아마 우리 성수형님께서 이걸 좀 뽑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니 좀 내로남불 얘기를 하면서 뭐 아시타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엄청나게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들은 진짜 자신네들이 비판하는 그런 것들만큼만 좀 비판하는 것보다 더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그럴 생각 전혀 없고 네. 비판하는 그거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보니까 TV조선 지금 정치부 차장이 이것이 정치다네. 그러면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책임 프로듀서. 제작진이네. 예. 작가들도 제가 좀 알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분들 비난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김어준 뉴스공장 제작진하고 이거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비판을 내가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요즘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사와 더불어서 찾았던 기사를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안철수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런 비슷한 말도 안 되는 비판하려고 했어요. 안철수는 코로나 쪽으로 많이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가 야행성 동물이냐 네. 왜 9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느냐 좀 더 과학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네. 이따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규제 상황에 맞는 규제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그런 뉴스 전혀 못 보신 이분이 진짜 네. 짠한 거는 이런 뉴스는 전혀 못 보신 거야. 9시로 식당과 카페를 규제를 네. 다르게 했었어요. 한번. 네, 맞아요. 네. 그랬더니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카페에서 자기네들은 커피 판다. 이러면서 카페는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없는데 네.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맥도날드 이런 데들은 가서 커피 마시면서 다 수다 떨 수 있는데 커피 프랜차이즈만 문제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 하여튼 뭐 선거에 좀 도움이 되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의사잖아요. 의사였잖아요. 네. 지금도 의사인가? 의사죠. 의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판을 하든 뭔가 정책을 하든 뭔가 논리적이고 그렇지. 좀 근거가 있든지 또 국민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 딱 아주 단순해요. 그냥 씹어요. 그냥 씹어. 그냥 씹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냥 씹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그냥 원칙만 얘기해. 네. 과학적으로 각기 공간에 맞는 그런 방역 규제를 갖다 주면 좋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누가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 대구에서요.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11시까지 열려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얘기하다가 협의 없이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왔죠. 9시로. 왜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은 과학적으로 따져갖고 11시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구가 열리면 인근 지자체에서 대구로 전부 가가지고 거기 대구와 가까운 거리에 경북 같은 데서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대구에 위성도시도 꽤 많아요. 뭐 경산, 그럼요. 영천, 칠곡, 뭐 진짜 칠곡 같은 데는 섬서 30분도 안 걸려. 다 금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데서 막 와가지고 그럼 11시까지 막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건 저는 이 방역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 주위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도 뭐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그래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분들이 좀 원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약간만 좀 완화해달라. 그래서 일합시다 그러시는데 1시간만 더 달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10시까지 하고 한 7명까지만. 그래서 방역 수치 다 시킬 테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 자주 가는 호프집 있잖아요. 형, JJ 호프집. 그 호프집을 누가 9시에 갑니까? 대부분 그렇죠. 2차, 3차로 가는 데인데. 너무 안 됐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하루에 한 테이블 받았더라고요. 이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하는 거하고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철수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똥오줌을 진짜 못 가리는 건데 네. 이렇게 고생하는 데들 그러면 획기적으로 지원해주자. 네. 이익을 갖다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 저 2가지 얘기 계속 했었어요. 네. 선별 보편 재난지원금 이거 얘기하지 말고 보편도 다 주고 선별도 다 주고 저는 계속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가 주자. 근데 어째 좀 그게 맞는지 몰라도 정세균 총리가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영업자 다 해주겠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이슈로 요런 얘기를 해야 돼. 요런 어떤 당연하지.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뭡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 질문을 안 하냐고 기자들이.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 나왔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막 하는 기자가 있으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랬을 수도 있어. 잘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워. 나는 내가 안철수라면 네. 요 타임에 딱 2가지만 하면은 그냥 뜬다고 봐요. 뭐죠? 세금 저부터 많이 내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이 자영업자들 살립시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소득을 서울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좋다. 이재명 지사처럼. 딱 좋다. 이렇게 딱 2개를 갖다가 열심히 외치고 다니면 그냥 올라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강원내는 왜 무슨 잘못이야. 강원내 만났어. 강원내. 강원내 만나가지고 강원내 씨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소연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면서 말실수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방역이 세계 꼴찌라고. K-팝은 세계 1등인데 방역이 꼴찌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분은. 왜냐면 장사를 열어놨는데. 그렇죠. 9시까지 문 닫으라고 하니까 저녁 장사를 못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꼴찌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철수 씨가 해야 될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우리 잘 선방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좀 잘할게요. 서울시장 되면. 근데 옆에서 우쭈쭈 이러는 거야. 그러니 욕먹는 건 강원내야. 그렇죠. 야,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강원내를 비난하는 그 문파들이 이거는 폭력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만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야 지금 강원내 씨가. 거기서 우쭈쭈 하니까. 맞죠. 방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방역 지침 문제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강원내 씨가 너무 나 힘들어요. 이 우리나라 방역은 꼴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실수가 나온 거라고. 말실수 나온 거죠. 안철수 하여튼 저는 어쨌든 간에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하시라고. 완주하세요. 저런 식으로 계속 완주하세요. 과학적 근거 없다 그러고 계속.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개 박살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 또 기레기들이 3월 초에 단일화 할 것 같다 이러면서 또 군부를 막 떼죠. 단일화 해야 유리하거든요. 유리는커녕. 근데 저는 누구로 단일화되든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엔. 저는 이번 선거도 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라든지 그런 거에 포인트가 좀 보궐선거도 맞춰지지 않을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여당이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선거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면서 역공을 할 수 있는 거리 2가지를 우리가 던져드리려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록위마를 하고 있는 홍남기와 윤석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사실이 그 다음에 밝혀집니다. 근데 이거 진짜 걔네들 불리하거든. 그렇죠. 난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개념이 없나? 신기하죠. 저기 지금 그 김학의 그 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자 일단 우리 아직 뭐 안 드셨죠? 네네. 네. 이 공복에 드셔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산삼진부터 먹고 기운 좀 쭉 뽑아서. 네. 우리 저 박지원 변호사가 또 그냥 스태미너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터를 그냥 딱 달아버리거든. 그렇습니까? 지금은 살짝 지금 지쳐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모터를 갖다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는데 산삼진 먹고 힘내자.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한번 드십시오. 이 산삼진은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야생 산양산삼의 진액을 99% 넣고 요 위에 있는 베리, 이 베리가 진짜 사포닌 자체의 함량은 그람수로 따지면 베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베리를 짜서 넣은 거야. 1%를. 그리고 베리를 짜서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갈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산삼진 99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산삼진 99는 무늬만 산삼이 아니에요. 그 산삼 썼다 그러면서 산삼 배양근 이런 거 썼다고 하는 데 있지. 그렇죠. 거짓말 치는 데 있죠. 배양근은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아닙니까? 네. 산삼 세포를 배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키워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진액을 만들거나 갈아서 넣는다는 거야. 근데 또 배양근을 다 이렇게 99%를 넣어주는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잘 진액도 안 나와. 이 배양근들은. 그러니까 갈아서 산삼 배양근 4%, 2%. 어떤 데 보니까 참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대기업에서 만든 무슨 한 뿌리 이런 데 있어요. 그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몇 뿌리? 0.4% 뭐 이렇게 넣더라고. 야, 몇 뿌리 이런데.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 이 산삼진의 그런 그 성분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7년근이 사포닌 밀집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7년근 이상은 7년근이랑 거의 비슷해. 7년근이 7년 동안 자라기 위해서 산삼씨를 뿌려놓으면 이 산삼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10%도 안 남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말 귀하게 잘 수거해서 이제 만든 이 제품 한 박스에 20뿌리 들어갑니다. 거의 요거 한 병에 한 뿌리. 한 뿌리라는 거예요, 한 뿌리. 그렇죠. 20뿌리 분량이 이 한 박스에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가 원래 소비자가로 60만 원이었어요. 이 6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 일단 36만 원으로 할인을 해준 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한테는 1+1. 진보 진영한테 좀 더 싸게. 1+1. 그러니까 요거 36만 원에 주문하면 2개가 와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설날 선물에 이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 어르신들한테는. 산삼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손발 차다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 손발 저리고 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 그래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계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면 산삼진은 그 자리에서 양말 벗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다. 그 정도다. 저도 지금 땀이 확 나네요, 갑자기. 느낌이 열이 나오죠. 열나고 손발이 따뜻해져요. 약간 지금 좀 피곤했었는데 잠이 좀 깬다는 그런 느낌. 잠이 깹니다. 살짝 이렇게 좀 확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신기하네. 자, 설 선물 부모님 선물로 효자 상품입니다. 1688-3323, 1688-3323으로 산삼진 지금 선물해 보세요. 겨울이라서 산삼 채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물량 확보해 놓은 거 다 나가면 또 매진되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이런 행사는 다시 못 할지도 몰라요. 당장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산삼진의 약효를 더욱더 배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콜라보냐? 참 좋은 강황과 콜라보를 해보세요. 강황 갑니다. 강황 갑니다. 강황.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용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자, 참 좋은 강황 365.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이거는 지용성이었던 커큐민을 나노 수용화 기술로 쫙 쪼개가지고 수용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냄새도 빠지고 대신
흡수가 잘 되니까 생리 활성화는 더 빠르게, 네. 더 다양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제품. 요거 드시면 독소들은 빼주고 그리고 좋은 성분들은 쏙쏙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항염이 되는 거고 항산화가 되는 거고 항암 작용까지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 제가 몸으로 증명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걸로만 또 2kg를 최근에 뺐어요. 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만 안 마시면 돼요. 요새 술 마시면 아니 집에서 그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네. 밥 먹다가 한잔하고 집에서 이렇게 한잔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송하다가 네. 너무나 열받는 거 있으면 심야에 라이브 틀면서 우리 앞에 그 구독자님들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잔 해요. 한잔하고. 근데 그러면 꼭 그 다음날 1kg 정도 늘어 있어. 그걸 연장한 며칠 했더니 한 3kg 늘었어.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강황만 꾸준히 마시면 한 3, 4일 안에 다시 돌아온다.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 있어요. 내가 술만 좀 제대로 안 마시면 강황만으로 얼마든지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니 우리 이 채팅창에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있었죠. 네. 근데 아마 한번 보세요. 포털에 검색이 좀 어려울 겁니다.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그 됐던 것도 기사를 딱 눌러보면 기사 심사 중이다 하다든지 없어진 기사들이 있어요. 예. 와, 조영 고소한다고. 원내대표 힘 세다, 그죠? 예. 아니 근데 이럴 때 여성 단체들이 2차 가해다. 정의당이 2차 가해 하지 마라. 이래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선택적이에요. 항상 보면 항상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쪽에 기자협회 여러분 지금 나오죠.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사진. 기자협회 여러분 이거 언론 탄압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 무슨 뭐 그 정부에서 무슨 저 협조 요청 내고 해명자료 내면 언론 탄압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거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언론 탄압이지. 그렇죠. 한마디 해도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아무 어떤 반응이 없고 오히려 좀 기사들이 사라진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여쭙고 싶은 분이 이수정 교수예요. 이분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뭐 그렇죠. 무슨 자문위원인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당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면 끝까지 무죄 추정을 해가지고 네. 사실관 확인할 때까지 아무런 비판이나 얘기가 없다가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 그거를 끝까지 확인하자 하면 그 말 자체를 다 가해, 2차 가해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자세히 보세요.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 기자가 미리 타고 있었어. 네. 근데 불편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돼. 그러면 그냥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왜 손으로 밀쳐? 더군다나 그 여자분을 우리 같으면은 진짜 밀렸죠?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가슴을 밀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특별히 미치면서 또 가슴을 밀쳐. 그러니까요.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코트 안으로 손까지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있어요. 저희들은 그거는 확인이 우리가 못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어쨌든 간에 야당의 일당의 원내대표의 행동입니다. 네. 예전에 정세균 맞나요? 문희상 의장 당시에 이미자 그 성추행했다고 그 난리를 났지 않습니까? 볼 만졌다 이렇게 했다고. 그거만큼은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가 또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이게 성추행이라고 난리치고 누가 봐도 그게 성추행이면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거 성추행 의도가 있어 봐야 됩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보도가 엄청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보도를 안 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를 안 해. 본인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 안에 위쪽으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고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얘기 그 피해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라면서요. 그럼요. 고소하면 2차 가해라며. 예. 문희상입니다. 문희상 투수예요, 투수. 그렇죠. SK 투수예요. 저 느리게 볼 던지는 네. 그 투수. 네. 옛날. 지금 그만뒀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지록위마. 근데 이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고사성어죠. 예. 이게 어디죠? 어느 나라였죠? 진시황 아닌가요? 예, 조고 진나라 조고입니다. 예. 진나라 당시에 이제 조고라는 진나라 시황제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주면서 요원을 그때 조작하면서 환관조고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하는데 환관조고가 지가 다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하들이 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록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걸 맞다고 하는 애들은 가만히고 틀리다고 하는 얘기들은 다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변태스럽게 바꾼 사람이 정가훈 목사죠. 네, 뭐라 했죠? 팬티를 벗어라라고 해가지고 벗는 사람은 우리 신도고 안 벗는 사람은 내 신도가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예. 예. 이 지록이마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지금 현재 검찰과 또 언론과 또 야당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 보세요.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살인이다. 책임자 문은 한마디도 없나?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실었어요. 이 사건을 좀 잘 이해를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이재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예. 이재수 예전 사단장 할 때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어쨌든 안타까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진상조사 특별대검의 조사단이 무혐의 조치를 내렸으니까 이재수 난리 났어요. 무죄 아니었냐? 무죄인데 죽었지 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지금 내버렸어요. 근데 다 돌이켜 봅시다. 그 당시에 지금 영상들이 다 있어요. 기무사 요원들이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는 모습하고 보고서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JTBC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걸 사설이라고 씁니까? JTBC 그다음에 뉴스데스크 이런 데에서 단독 보도들 막 했어요. MBC 봐요, 지금. 보세요. 여기 봐요. MBC 이거 MBC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CCTV 확인 하잖아. 이게 확인이잖아요. 이게 사찰이라고요. 그 사찰을 했고 그 사찰을 지시한 사람이 기무사령관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재수예요. 사령관이 지시했길래 지금 기무 요원들이 지 혼자 합니까? 근데 유승민 하는 말 봐. 정의를 바로 세운 참 군인이었다. 참 군인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자빠졌습니까?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참 군인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영장이 청구된 거고 다만 영장이 기각되긴 했었어요. 영장실질무에서. 그거는 구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 거고요. 이게 또 무죄가 이번에 나온 부분은 전체 사찰 혐의 다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상 사찰은 전부 다 밝혀져 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 실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 따진 부분은 직권 남용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 작은 혐의 그거 하나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진상조사단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거 할 바야. 그 특별수사단 임관혁 씨가 기억나십니까? 덮기 전문이잖아. 2019년 11월이에요. 윤석열 총장 취임한 직후에 갑자기 세월호 진상특별수사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런 얘기 왜 저러지 뜬금없이 지금 시간이 5, 6년 지난 상황이고 뭐가 있나? 뭘 발견했나? 발견한 단장 임관혁이야. 임관혁이는 이 사람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덮기 전문이 아니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 본인이 덮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수사들 중에. 네. 그럼 왜 이게 특수단 저거 왜 하지? 뭐가 있는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결론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해경 몇 명만 하고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하는 과정에서 다 무혐의해가 면접을 줘버렸어요. 특히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자,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서면 조사했습니다. 할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수사 이게 된 거냐? 70군데 압수수색을 해야지. 표창장. 그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서면 조사조차 없이 기소를 해버렸어. 조사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수사단에서 발표를 하면서 논리적으로는 그게 다 무혐의니까 이재수는 잘못이 없는데 자살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무슨 말도 안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어불성설이고 진짜 그냥 본말을 완전히 전도해버린 데다가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저지른 그 사찰이라고 하는 범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보세요. 자료화면 또 있어요. 자, 국정원 정보위원. 국정원도 이때 다 사찰했었잖아요. 기무사 국정원이 서로가 경쟁적으로 사찰을 했어. 국정원 기무사는 사찰 못하도 되겠어요. 대북이나 간첩 잡으라고 만든 기무사인데 이거 사찰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JTBC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거를 단독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179건의 문건을 입수했다. 거기 보면 날짜별로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나왔고 심지어 김기춘이 표정이 좋아지더라.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더라. 그렇죠. 그렇게 특별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유승민 그 의원, 유승민 의원도 아니지 지금은. 전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거 보지도 않나 봐. 그래서 정말 참군인이 애들 시켜가지고 저 민간인 사찰, 그것도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그리고 기무사 보고서에 처음으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불손한 유가족. 그러니까요. 불순세 이래가 나와. 그래서 그때부터 민경욱 그때 당시에 대변인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당시 대통령까지 순수한 유가족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근데 불순한 세력은 안 만나니까 이러면서 갈라치기를 한다니까. 만약 정말 참군인이고 이재수 사령관이 제대로 된 기무사령관이었으면 뭐 대통령이나 당시 지시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 잡으라고 만든 거지 민간인 잡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참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고인이고 제가 아는 분이니까 말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김 의원들이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활동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국정원의 자료지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에 관련된 자료지만 다 CCTV에 찍혀 있다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접촉했고 어떻게 뒷조사를 했으며 그걸로 어떻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까지도 JTBC로 확보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거 다 특수단한테 줬다고 자료를.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의무 없는 일을 지금 시킨 거잖아요. 기무사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된 이후에 법원 판례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직권남용죄 다 대부분 무죄 많이 나오고 그 직권을 아주 좁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죄로 지금 되는 건 맞아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기소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저는 이 자기들 논리지 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법을 좀 손보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되는 거야, 제목을. 그렇죠. 다른 걸로 하든지. 이거는 뭐 사실상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 있는 그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죄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논리를 갖다 펼쳐요. 신박한 논리야, 이것도. 완전히 지록이만의 논리인데, 기무사령관에게 민간인을 사찰하라고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직권이 아니래. 그래서 직권을 남용한 게 없대. 그 말장난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강요죄는 된대. 그 말장난이라. 근데 강요죄로 가게 되면은 또 그런 강요를 갖다가 했다는 것들이 그 또 다른 증거로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강요를 한다면 이런 거야. 센터 까고 막 두드러 패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좀 알아봐. 협박이 동반돼야 됩니다. 폭행 협박이. 가서 알아봐. 이런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논리의 시작 자체가 어디였냐면 사법농단 때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판사들 그래서 다 무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검사들도 이걸 써먹고 있고요. 이거 과연 옳은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신박하지 않아요? 맞아, 그게 직권이 아닌 건 맞아. 야, 판사들이 재판 갖고 거래하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 그걸 갖고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직권이 아니야. 아니니까 무죄래. 그렇다고 지네들이 나는 죄 진 거 없대. 이런 논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잘한 겁니까 이게? 잘했다고 그러면 조선일보님, 조선일보 사설 쓴 저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 사찰하면 좋겠어요, 국가기관이?
참 그걸 갖고 잘했는 거 참군인인데 이 사람 극단적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너 이제 책임 안 지냐 대통령.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걸로 또 지금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나 이거 진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의 사찰통의 불법 출금 지시 했다고 한 공익신고서가 A4 용지 88쪽에 이르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코테이션 보세요. 김학의가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래. 그렇게 써놨어. 이 보고서가. 이 공익신고서에 이렇게 써있다니까. 진짜 눈을 의심하지. 여러분, 박상기 장관이 김학의를 사찰했대.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뚫린 주둥이라고 전부 떠들면 다야? 아, 그래가 우리 이거는 독립운동 한 사람을 무슨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거 같은 똑같은 거야. 어? 김학의가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김학의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봐주려고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김학의 아니라 그래가지고 검사가 2차례나 시간을 끌어서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돼가지고 몇 10년 몇 년 반복돼서 결국은 겨우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글쎄 도망가려고 하던 거를 지금 그 한 검사가 출국 금지 시켜서 그래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그래도 조금 바로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그걸 사찰했다고 지금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들어간 그 형 자체도 거기서 성폭행은 빠졌잖아요. 다 빠졌어요. 다른 뇌물 그냥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냥 뇌물이야. 네. 그거 자체가 우리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야. 그렇죠. 여자를 어떻게 다룬지 아세요? 아, 여성 단체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약을 먹여가면서 뭐 이런 거 왜 얘기 안 하지? 처럼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근데 이런 거 왜 얘기를 안 해요? 나도 난 이해가 물론 예전에는 했었어. 예전에는 김학의가 2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특히나 YTN이 내놓은 그 유명한 동영상, 그 동영상은 이거보다 더 확실해. 김학의라는 게. 아, 김학의예요.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뭘? 연 부르던. 예, 동네 꼬마 녀석 손으로 여자 만지면서. 동네 꼬마 녀석들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한 것을 딱 보면서도 김학의라는 사람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2번을 엎은 거야. 이 결정적 물증이 나왔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 끌어서요. 결국은.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한번 봅시다. 심지어는 당한 사람이 내가 당했어요까지 나와가지고 고발까지 했잖아. 그런데도 이 여자가 다른 돈을 갖다 뜯어낼 목적이 있는 꽃뱀이었다. 이래가지고 무력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 여자를 갖다가 수사를 하고. 이런 짓거리 한 거 우리 생생하게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학의가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하는 이 정신은 이런 게 공익신고입니까?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 저는 그리고 또 저는 보수 정당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에 김학의가 처벌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쥐들은 있겠지. 그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국민 중에 김학의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이걸 왜 자꾸 쟁점화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다 분리해. 선거 때 우리 김학의로 선거하자. 그럼 김학의 하자. 물어보자. 김학의는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자. 계속. 물어보면 한 90%가 아니라 할 건데 제가 계속 얘기지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도 안 해도 된다는 놈이 한 10% 나와요. 그렇죠. 우리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면 일본 땅이라 하는 새끼들도 있어. 그렇지. 간혹 있어.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사실은 100%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 보정해야 될 게 10% 된다면 김학의 하면 김학의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 1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겠죠. 비슷해 떨어지겠죠. 그렇죠. 비슷해. 김학의 갖고 지금 선거해 봐요. 부산도 이깁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자고. 참네. 자, 물어봐. 전부 다 우리 토론의 기본 주제로 이 질문을 집어넣자. 김학의. 김학의는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입니까? 참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안철수 씨, 김학의는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칼 같은데 그거는 또. 나경원 씨, 김학의는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입니까? 오세훈 씨, 이현주 씨, 박형준 씨, 대답해 보세요. 진짜 이걸로 가는 거야. 좋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놀랍다 진짜. 이거 시사저널에서 이 단독으로 낸 거야 또. 이 부제를 보는 순간 내가 눈이 뒤집혔어. 아 김학이랑 살아라 이 시사저널아. 김학이 빼달라 그래라 청원하지 그러면. 어이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참네 답답하다. 아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나라 저 애들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진짜 나 우리 애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 아유, 잘못한 걸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뒤로 비필고 비틀어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이래 했다고 이 사람한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전에 검찰에서 계속 있어왔던 그런 관례적인 행동이고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는 걸 전부 다 입증받은 거야. 특히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전에 상관의 도장 안 받고 구속영장 막 한 적 있죠? 청구한 적 있잖아.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니 그 검사 이름 이제 공개돼서 이규원 검사죠. 네. 이규원 검사가 파견 왜 파견을 하냐면 그때 대검 뭐 진상조사 뭐 이제 조사단 이렇게 그렇죠. 올라왔었는데 대전인가 있다가 서울에 동부지검 파견을 주면서 글로 나가라고 이렇게 원래 검사들 그렇게 파견을 줍니다. 왜 파견을 줄까? 예, 그렇게 주고 있고 갑자기 아마 출국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보를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니 출금지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나가면 안 돌아. 지금 조현천이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못 잡고 있잖아. 김우성 나가면은 검찰 완전히 얼굴에 똥칠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검사가 아마 본인이 봤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옛날 사건 무혐의했던 그 사건 번호를 따가지고 네. 보고하고 이러면 그새 나간단 말이야. 나가잖아.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언론들은 또 얼마나 칭찬했었어. 아니 잘했다 그러면서 기억납니까? 여기 사진 나오죠. 이 사진 보면 김학이 같아. 뒤에 딴 사람이 맞아. 지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학이 있고 지는 이건 딱 완전 가리라 도망가려는 생각이었다니까요. 일부러 다 위장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가 시선을 갖다가 교란시키면서 예. 나갈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요거 출국 금지 안 시켰으면 이규현 검사 안 시켰으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 번호는 누가 땄으며 결제 맡았냐고. 검사다. 일반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담당 검사가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 이규영 검사가 뭐 자기 직권이 없다 이지랄 하고 있는 인간들 보면은 그냥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이규영 검사를 파견시켰던 것 자체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검사로서의 지위도 가지면서 진상조사단은 또 그렇죠. 다른 쪽 공공기관으로 가니까 검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파견을 그래서 준 거예요. 시켜서 검사의 권한을 부여해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 하라고.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한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갖고 꼬투리 잡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사하고 사찰도 전혀 구분을 못하는 또라이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럼 내사는 전부 사찰이겠다, 니들? 내사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렇죠. 제보를 받거나 특정을 한 다음에 그 혐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내사라고 해요. 이게 사찰이냐? 그럼 앞으로 전부 다 검사들 내사하지 마, 경찰도 내사하지 마, 잘 조작겠다 범죄자. 다 사찰이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저는 딱 그 눈에 띕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용구 차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종건이라고 대검 형사부장 예.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좀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 자체도 굉장히 법무부에 대한 모독이잖아. 그때 당시에 열심히 밤새면서 12시 넘어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겨우 잡았죠. 그 밤새면서 그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회식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평범한 사람들은 야 열심히 해봤자 그렇죠. 소용없구나. 그냥 줄 대는 게 낫겠다. 야 이 새로 총장 되는 사람이 누굴까? 거기에 산삼진이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자꾸 일어나고 참 우리나라 왜 해달라고 자꾸 이 지록이만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나요? 얘네들만 걷어내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 나는 지금 계속 따로씨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거든. 네. 핀란드에 예. 정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따로. 그랬더니 따로. 그러니까 여기 저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라고 그쪽에서는 진보 정당은 더 과격한 얘기를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거기에 그 새누리당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같은 당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당은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야. 예, 그것도 저도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교수님인데 독일 전문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 정당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당 없어. 기준으로 가장 우측에 있는 정당이 지금 민주당 같은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고. 그 기민당 기민당이 딱 그렇다고 기민당이 하더라고요. 그냥 민주당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진보당 지금 우리 정의당은 좀 지금 색깔이 좀 진보도 아니야. 이게. 정의당은 막 옛날에 정상적일 때 정의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된다. 독일에 가면.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데 그 이슬기 교수였나? 교수님한테 질문하니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정당은 있을 수도 없고 법으로 못 나오게 됐어. 헌법에 반한다고 독일로. 야 어떻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따로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리고 친일파들을 국가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독일은 나치를 칭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 국민을 비헌법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이승만이 국민을 100만 넘게 학살했어. 네. 그런 자를 국부라고 칭하는 자꾸. 그런 정당이 존재해서 되겠어요? 그때부터 정당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대 돌이켜보면 그 반민특위를 실패하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세요. 전두환 같은 경우도 박정희 같은 경우도 사람 죽이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찬탈했잖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 당이잖아요. 그 당의 후예들이잖아요. 자유당부터 해가지고 박정희의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의 정의당 그 뿌리가 있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뭐 다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 당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 자 빨리 우리 보험 클리닉 잠깐 얘기하고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필승 카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선거 필승 카드 하나 알려드렸어요. 주변에 가서 그 혹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너 김학의가 민간인 사찰 피해자냐? 물어보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보장 자산이 중요한 이 시점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저 상담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담 받는데 실제로 저도 제가 정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따져봤다고 생각했는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을 안 해요. 이걸 발견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요? 혈관 질환이 있어요, 형? 없는데 빠져 있다는 게 보장에 빠져 있는 거야. 암은 중복으로 잘 해놨는데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혈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실은 뇌혈관은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모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거기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보험 클리닉 받아보십시오. 상담 010-7612-3303입니다. 지금 화재보험 같은 거 진짜 싸게 나와 있는 상품 많아요. 요거 돈 한 2, 3만 원만 딱 얹어가지고 우리 집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재난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허투루게 쓰고 있는 보험돈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잡아서 내놓는 그런 형태. 여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팔지도 않아요. 상담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상담해주고 해주고 요러요러한 상품 요렇게 짤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요런 거야. 저도 실제로 좀 해보려고. 한번 저도 진짜 다음에는 좀 한 다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한번 전화해 보세요. 상담번호 010-7612-3303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수대로도 설 이벤트 최대 93% 할인하는 거 아시죠? 이제 성수대로 몰이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가입 안 하고도 성수대로 몰 들어와서 쇼핑몰 딱 보면은 안에 있는 상품들 다 구경할 수 있어. 이야. 그런데 93%가 최대지만
기본이 50% 이상이에요. 너무너무 괜찮은 상품들 많다. 지금 전 진짜 강추하고 싶은 게 영광 법성포 굴비. 이거 진짜 굴비야. 굴비요? 부세가 아니에요. 조기, 참조기. 진짜? 참조기인데 28cm짜리. 얼만데요? 요거가 93% 할인입니까 진짜? 요거는 이제 네. 뭐야 50%인가? 그렇죠. 93%는 할인인데 많다. 이게 이만한 28cm짜리 굴비가 네. 15마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고추장 굴비와 갈치 속젓 나 그거 갖고 어제 쌈 싸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네.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50% 할인해서 17만 원. 이거는 진짜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선물해 보면 법성포 영광 굴비 28cm 정도 되는 조기는 요즘에 진짜 최근에는 요즘에 그 거제도 쪽 이쪽에는 조기들이 그렇게 올라온대요. 제주도 거제도 쪽에 큰 조기들이 한때는 그런 조기들은 거의 씨가 말랐어. 그래서 그렇죠. 굴비를 만들 때 옛날에는 우리 저 어렸을 때는요. 부새를 조기라 그러면은 쇠고랑 찼잖아. 네. 거짓말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는 당당하게 없으니까 그런 부새 조기라고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조기가 씨가 말라가지고 그랬죠. 이건 참 진짜 조기다. 예. 그냥 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뭐요 에어프라이어기에 넣어가지고 하면 황금빛이 딱 됩니다. 뱃살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필승 카드 두 번째 빨리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립시다. 예. 정세균 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하다가 너무 답답해. 차관 따위가 지금 김영봉 차관이 이렇게 자영업 손실 보상을 법으로 만들려니까 법제화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이거 두고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의심했어. 왜 귀를? 제가 법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영업 손실 보상이에요. 네. 우리 헌법에 국가의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적법한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네.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법률을 만들어라고 네. 돼 있어요. 그거에 토대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쉽게 말하면 국가가 뭔데 9시까지 영업하고 하라고 하고 그 이상 하면 처벌하고 합니까? 그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 손실을 보상해 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법을 만들면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총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헌법 얘기를 했는데 건방지게 기재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법제화 안 되는데 다른 나라도 법제화 한 데가 없고요. 하고 있다고. 뭘 없어. 미국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캐나다는 뭔데? 안 돼요. 안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진짜 법제화 준다고요. 주고 있다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이분이 진짜 정부의 차관인지 아니면은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좀 그분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당원인지 난 모르겠어. 그냥 정말 좋아요. 정말 저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재정부 기재부잖아요. 기획재정부면 재정 관련돼서는 최대한 아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자체 관료잖아요. 위에서 결정하는 거 있으면 그게 맞게 짜와야 돼요. 만약에 이러면 영업 보상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안 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말에 대해서 아연실세가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 손실 보상이 안 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니까?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 데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돼지 콜레라가 나왔어. 그럼 돼지 콜레라 걸린 그 돼지만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돼지 콜레라 한 명이 걸렸다? 그러면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인근에 뭐 1kg면 1kg, 2kg면 2kg 딱 정해놓은 그 규정에 따라 다 죽여. 다 죽여요. 그러면 자기네 농장에서는 돼지 콜레라 걸린 돼지가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까운데 농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요. AI도 마찬가지야. 우리 농장 오리는 걸린 게 없다고. 그런데 옆 농장에서 오리가 한 마리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다 죽여. 그걸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거 다 보상해주고 있어요. 다 돈을 국가가 물어주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요. 왜냐? 나는 지금 영업해도 상관없고 내가 피해준 거 없는데 왜 내한테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농부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차 팔고 반도체 팔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더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서 수입 농산물 마구 들여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정부가 전체 국가의 재정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업종을 손해보게 했으니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손실금 주고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돼 있잖아.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엑스들도 있는데 그렇죠. 야 니들이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야 니들의 농사 지어 봤니? 이건 당연한 거야. 국가가 하는 당연한 거. 국가가 그렇게 특정한 그 상품들을 팔기 위한 작전을 안 썼더라면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나라 전체는 가난해졌겠지.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농부들이 희생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K방역 누가 가장 희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솔직히 가장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힘들지만 그 중에 공무원 죄송합니다. 월급 받는 분들 예, 기재부 차관 덜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식당 하시는 분들 진짜 죽어나면 노래방 뭐 헬스장 죽어나잖아요. 죽어나죠. 1년간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거를 피해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건데 국가가 그거를 못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진짜 악의적인 기사나 또 저 조땡일본가 아니 동땡일본가 거기서 봤는데 월마다 조 단위 돈이 필요한 어디서 구멍 맺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휴. 저기 있잖아요. 아니 본인 집에 기재부 장관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본인이 네. 직접 하십니까?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대출을 갖다 해서 그렇게 하죠. 네. 집 사야 된다는 거. 네. 뭐 아니면 갑자기 가족이 누가 아파. 해야죠. 해야지 그럼. 안 그러면 죽는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죽이냐? 네. 후유증 남게 냅두냐? 나 지금 안 돼. 지금 국가를 지켜야 돼. 부채 비율 30% 40%에서 막아야 돼.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애가 대학 가야 돼. 등록금이 필요해. 아니 못해. 돈 못 줘.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마. 이럴 거냐고. 이런 시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재난이잖아. 전 세계적 재난이잖아.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요. 돈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정세균 총리는 저는 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고 했던 거는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기재부 차관이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때도 안 숙이면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홍난 게 보세요 오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래. 야 코로나는 지금 누구는 가봤냐? 저 왜 저래? 코로나는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중에 저 정치할 거야. 아니면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거의 스카우트 돼 있는 거 아니야 기업에? 참. 우리 다들 기억할 거예요. 나라 돈으로 기업들 살리려고 돈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그건 돈 아닙니까? 그때 국민들은 왜 그냥 다 주라고 하고 기업도 살렸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은 장롱 속에 숨겨놨던 그러니까요. 애 돌반지까지 다 내다가 파는데 그 망조를 들려놨던 그 강만수는 얼마나 잘 살았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그리고 은행들은 얼마나 잘 살았어. 나중에 딱 상황이 좋아지니까 정부 빚 갚는 것보다도 지네들 상여금부터 먼저 나누더라. 돈 더 받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가보지 않은 기력하지만 그때는 안 그렇습니까? 기업들한테 수백조를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조만 있으면 되는 돈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을 갖다가 200만 원인가 한 수준을 갖다 준다 그래도 얼마 안 돼요. 2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조. 네. 그걸 못 써? 그거 기업 하나가 받은 돈도 안 돼. 이재용 지금 상속세 11조입니다. 내야 될 게. 이재용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재용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네. 삼성은 지금 논았잖아. 그렇지. 엄청 지금 사상 최대의 그 호황을 누리고 있어. 신기하게 제가 보니까 기업 총수들이 감옥 들어갈 때마다 다 올라가요. 하나도 올라갔고 SK도 올라갔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이나 또 SK 같은 경우들도 사상 최고 실적 내고 있어. 지금 그래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도 최고 실적 내고 있어요. 네. 수주 엄청나게 받아서 대우조선해양이 까먹은 공적 자금이 얼마야? 말도 못해요. 얼마냐고. 대우조선해양이 까먹은 만큼만 한번 나눠줘 보자. 딴 거 말고. 그래.
그래도 다 해결돼요. 기재부 장관님,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님. 이래도 말길 못 알아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선거가 앞에 있는데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으면 어때? 아니 그런 걸 왜 기재부 네가 장관이 걱정합니까? 아니 왜 공무원이 선거를 갖다 걱정해? 그거 정치적 중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고 그냥 하라는데 하세요. 그냥 말 듣고 선거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도 너무 웃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받을까봐 이런 거 하면 아니 물어보면 그냥 혹시 뭐 저기 선거 때문에 돈 퍼다 주는 거 아니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예 맞아요.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돈 정말 더 퍼주고 싶은데. 그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예, 포퓰리즘 맞아요. 선거 이기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라고요, 차라리. 나 깔끔하게. 이 얘기가 제일 짜릿해.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니까, 선거가 가지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에서 안 줄 겁니까? 아니, 석수를 갖다 177석이나 갖고 있는 그런 당이 전체 300석 중에 177석을 국민들이 몰아줬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이 정도는 포퓰리즘도 아니지만 이 정도 자꾸 물어보면 포퓰리즘 맞다 그래. 더 답변하지 마요. 포퓰리즘 맞고요. 선거 이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냥. 아유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것도 지록이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홍남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누구도 가보지 코로나가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그걸 개척하고 있잖아. 그럼 미국은 지금 4천조 썼대요. 4천조, 3천조, 4천조 쓰겠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정 상황이 나중에 부담이 돼서 그 수많은 유동성이 또 부동산을 올릴 거고 어쩌고 이렇게 부동산 갖고 야비하게 공격을 또 해. 아휴. 하여튼 뭐 전 무슨 생각인지 할지 몰라도 그냥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위에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홍남기 부총리는 그냥. 이게 사실은 보세요. 이분들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은 국민의 돈이잖아. 우리 돈. 근데 국민의 돈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디파짓 해놓은 거잖아. 맡겨놓은 거잖아. 네가 잘 써보라고 잘 쓰라고. 우리들이 다들 잘 그래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다들 잘 살 수 있게 네가 잘 운영해줘 이렇게 맡겼어. 그거잖아. 그러면서 그거 잘하니까 월급 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이 갑자기 이 돈 못 주겠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죽어가는데 아니 주인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국민들의 70% 이상이 찬성을 해요. 돈 좀 달라고. 지금 파산이 얼마나 늘어난 줄 아세요? 국민들이 주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지가 딱 잡고 열쇠를 자기가 가졌다고 못 주겠어요. 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나중에 책임 물을 거 아닙니까? 책임 안 지게 해줄게 이 쉐리들아 정말. 솔직히 여기서 책임 얘기하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뭐 책임지고 자시고 할 거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엄중만 쓰면 안 되나요? 심각한 상황인데 네. 좀 예전에만큼 기업들 우리 IMF 때 그때 정말 큰 돈들을 그냥 우리 국민들을 쓰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만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나는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을 이유도 없잖아. 왜 우리가 민주당원입니까? 왜 이런 얘기 우리가 합니까? 진짜. 내가 사실은 뭐 민주당 선거 이기든 말든 뭔 상관이고 우리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아야 더 잘 될 수도 있어. 나 솔직히 얘기할게. 나 세금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나 진짜 얘들 당이 좀 하면 세금 이 말은 참 안 하고 싶은데 그 지금 내가 냈던 돈을 잘 쓰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정말 많이 내거든요. 정말 많이 내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많이 내요. 정말 내 돈이라도 주라고 다. 환장하겠네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돈 자랑 죄송합니다. 돈 자랑이 아니고 세금 많이 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애국자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세금이 정말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찌우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게 진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 갖고 쓰라고 하잖아요. 왜 이 엉뚱하게 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들 수당은 엄청나게 잘 챙긴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뭐 월급을 올렸어요 또. 잘한다 진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월급을 내가 알기로는 0. 몇 %가 올렸어. 공무원들이. 자, 제발 좀 써라. 그리고 특히 선거 때 써라. 좀 막 써라. 그래서 과하게 써요. 과하게 쓰다가 선거 끝나면 그만 쓰든지 최소한 선거 전에 좀 써요. 내가 뭐 민주당원입니까? 민주당 정신 좀 차려 좀 그리고 머리 좀 쓰세요. 가덕도 같은데 그냥 삽부터 또 그냥 그러니까 해놓고 일단 뿌려. 일단 좀 쓰자고. 답답해서 이런 겁니다. 뭘 가덕도에 진짜 3만 떠도 부산 완전 디비지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척이라도 좀. 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땀아 진짜. 야, 솔직히 말해서 딴 거 다 안 하고 예전에 박정희는 기공식부터 했었어. 그렇지. 진짜. 선거 앞두고 경부 그냥 만들 것도 아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경부 기공식하고 경부고속도로 하고 그랬다니까요. 야, 니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좀 해도 돼요. 그럼 민주당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좀 민주당 좀 지휘부들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제이지킴님이 이 상황에 공무원 월급 삭감해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요 이런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월급 삭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불만만 이쪽도 엄청나게 쪼잔하거든. 불만만 가득하고 차라리 풀어줘라. 풀어주면 인센티브 줄게. 정부의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비전에 따라서 잘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실행하면은 인센티브 줄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죠.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럼요. 집권 여당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혹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도 주고 이래가지고 4월달 선거 이길 수 있는 부산 다 이길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거 이기면 다음 내년에 있을 대선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웃긴 게 서민들 10만 원씩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면서 임대료 깎아주는 사람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 뭐 그다음에 이익공유제라고 해가지고 무슨 희망자금 내놓는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 이건 또 아이디어를 갖다 신랄하게 잘라야 돼. 대딱해요. 참.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 꽂아주는. 그리고 서민들이 살찔 수 있는 그런 정책 촉구합니다. 다 국민의 바랍니다. 주인으로서 촉구하는 거고요. 다 바래요. 예. 요것도 선거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렇죠.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당신 주실 겁니까? 이런 거. 요거 저는 그냥 선거 직전에 선거가 이제 4월이잖아요. 4월이니까 4월에 한 1인당 100씩 그냥 줘버렸어요. 그럼 선거 서울 시민하고 부산 시민한테만 주세요. 딴 데 필요 없. 경기도는 받으니까. 우리 받잖아. 우린 받으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100씩 주면 선거 이깁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내 선거 이기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종진 씨가 이렇게 MC를 하는 일요신문이죠. 일요서울인가 거기에 나가서 요 얘기를 딱 던졌더니 박종진 씨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니 안 돼. 그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야. 선거 전에 돈 푸는 게 어딨니?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이러는데 페어플레이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정책인데. 예. 이겨야 돼요. 만약 100으로 안 된다 그러면 1000이라도 풀었어도 이겨야 돼요.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아뜨거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제일 잘 먹힌다는 거예요. 먹힌다는 거예요. 하자. 그리고 합시다. 부산도 해. 부산도 가덕도 삽두고 돈 100씩 다 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내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아니 100 정도까지는 괜찮아. 100 줘도 돼요. 그럼 100이 부산시 350만이가? 야, 35조네. 잠깐이니까 그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지금. 부산 시민 그러면 아니 포천시에서 40만 원씩 주는데 부산에서 저 만약 그래 되면요. 부산 시민의 한 20-30%는 바뀔 걸요. 지지하는 게. 그럼요. 이번 기회에 부산을 우리 편 만듭시다. 그러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네, 장담하 대구도 막 주잖아요. 좀 대구 사람들도 많이 바뀝니다. 진짜? 대구는 좀 어렵나? 제가 대구라서 대구 경북이라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을 갖다 딱 생각해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대구는 막 안 주니까 이재명만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죠. 바뀐다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이번에 세상에 우리 아버님께서 문자를 나한테 보내주셨어. 뭘 보내주셨냐면 아버님께서 간 수술을 했어요. 네. 간 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종괴가 아니라 종양이었어. 아유. 그러니까 나중에
암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잘라내고 나서. 아이고야. 너무 천만다행인 게 미리 발견한 거 잘라내가지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돈이 뚝 떨어지는데 저한테 얼마입니까? 문자를 보내오셨어.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이건 진짜 소개해드려요. 보여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대통령한테? 나는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까지 감사하고 뭐 이런 그 얘기를 갖다가 들어보지 못했었거든.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도 진짜 이번에 어디다 보내주신 거야? 나 이거 또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쨌든 1,100 얼마였던 것이 300만 원으로 70% 줄어들더래. 감액이 됐잖아요. 문재인 케어 때 덕분에. 와, 그게 나라의 존재입니다. 왜 국가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케어로 한번 혜택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여러분, 국민을 위하는 정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치, 민주 진보 진영과 함께 김성수의 성수대로 함께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2,700만 명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10만이 좀 가야 실버 버튼도 좀 받고. 그렇죠. 실버 버튼 좀 바뀌어주세요. 저기 뭐 김성애 TV라든지 뭐 장윤진 TV 다 넘어갔던데 여기는 왜 이래요? 뭐 제가 너무 아니에요. 좀 못해서 그렇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2,700여 명 좀 친구들한테 좀 얘기하고 또 특히 저 장영진 TV 보시는 분들 좀 불러와가지고 김성애 열린공감 TV죠. 열린공감 TV 아니고 김성애 TV는 따로 있습니까? 옳은소리. 네, 옳은소리.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나? 자, 김태현님, 지는 경남인데 경남도 100 주세요 그랬는데 드리지. 이럴 때는 진짜 써야 돼. 아니. 선거 있을 때 드리죠. 경남 아직 선거가 없으니까 못 드립니다. 죄송해요. 한 10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100은 못 드려요. 선거가 없어요. 선거 있으면 보궐선거 한다 그러면 100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수대로 또 유법천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고. 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우리 OBS 또 얘기. 그렇지. 한 달을 쉬었어요. 한 달을 쉬었네. PD가 자가격리 되고 제가 자가격리 돼가지고. 아이고. 한 달 사이에 500이 빠져버렸어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아이고. 방송을 하니까 500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막전 맞고 OBS 막전 맞고 한 번만 여기 오늘 듣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만약에 좀 달성이 되면 김성수 평론가를 꼭 모시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도 안 들어. 구독이 안 돼요. 저기요. 구독 500명만 가서 해주시고요. 500 해주시면 제가 김성수 평론가 무조건 모셔갑니다. 제가 가서 그 출연하는 장면을 찍어드릴게요. 근데 뭐 안 들으세요? 한 10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당장 해주세요. 지금 당장 김성수 TV보다 지금 막전 맞고 구독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막전 맞고 하시고 김성수 TV는 그 김성애 오른소리 듣는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성수 고정되면 무슨 말이야?